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 토탈 솔루션의 이준열입니다. 자, 1월 9일 일요 경마에 대한 예정표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안성권 위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일요 경마도 어제 토요 경마 못지않게 충마 없습니다. 강력한 충마로 팔리는 마필이 마지막 경주에 라운드 파이터나 있을까? 나머지 경주에서는 충마 없는 비싼 마필들의 혼전, 기복마는 기복마대로, 신마들은 신마들대로 비슷한 마필들의 혼전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점 참고하시고 배당판은 중고보단 흘러갈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당일 주로 그리고 마필드 컨디션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배팅을 해야 되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한 경주 10% 갑시다. 자, 1경주는 6등급 1000m 3세 마필, 지난해까지만 해도 2세 마필들이었죠. 3세 마필들인데, 등급은 그다지 높은 마필들 아닙니다. 떨어진 마필들인데, 실전 경험 있는 마필들, 그리고 없는 마필들, 섞여 있는데, 그래도 실전 경험 있는 마필 위주로 공략하는 게 맞겠죠. 자, 6번 휘파람, 직전 데뷔 전에 선행은 못 갔습니다. 선행권에 따라가서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선행 출하에도 가능한 이 휘파람 편성을 만났고요. 여기에 공백기는 있습니다만 10번 와일드 러너 10월 2일 날 경주를 치르고 조금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10월 달의 경주에서 화수분하고 같이 뛰었는 편성인데 순발력도 좋았고 라스트 끝걸음도 나왔던 마필입니다. 와일드 러너 일단은 두 마필 외에 그 보면 아치참이라든지 아치참 데뷔 전 적응을 마친 말이고요. 여기에 나머지 신마들 4번은 검은도 일단은 한 번은 뛰어봤네요. 48초간. 나머지는 다 신의 아직 데뷔 전 치는 말들인데 아니었네. 저는 저는 휘파람에 선행 가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저는 축구로서는 좀 9번 마치참이 표정이가 저기는 진짜 잘하고 저기 할 때마다 그렇게 팍팍팍 놀아요. 왜냐면은 그 5군이라는 그 럭키 클럽이라는 마필과 병합하는데 마필이 알아서 뛰는 의지가 아주 강하고 그 12번마 고저스 서브는 그 하룬타임이 줘가지고 이 마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 신마라서 그런지 쭉 오다가 오면 마필이 쭉쭉쭉 서 이렇게 길게 가져야 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마 컴플리트는 프로스트 캠프자만 저기는 잘했는데 프로스트 캠프한테 그만 속으려고. 그래서 저는 9번 마치참.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데뷔 전의 끝걸음은 분명히 살려뒀고요. 그리고 이 말이 이번 경주가 6번 휘파람 10번 와일드 러너 이 두 마리가 그냥 앞에는 갑니다. 앞에 가는 외에 1번만 체인저도 주행 검사 때 앞에 가는 모습이었죠. 그다지 센 능력마들이 아니기 때문에 직전 편성에 비하면 이번 경주가 아치잠이 편성이 해볼 만합니다. 직전 편성은 만만치 않게 셌습니다. 병합도도 셌고요. 근데 이번에는 괜찮다. 요거는 새로운 시스말 투 아너 앤 서브의 청담도끼 그 혈통이죠. 그러니까 아치잠도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김여정 기수가 워낙에 조교를 잘 해놨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해놨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은 할 겁니다. 아치참도 반드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6번 휘파람이나 10번 와일드 러너는 기본 타임상 그리고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뛰어봤고 상대들이 그다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가시고요. 자, 6번, 9번, 10번 일단 이 세 마리를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해 주십시오. 자, 이경주로 갑시다. 국산 6등급 1200. 자, 이번 경주도 그다지 센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3살짜리 먼저 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자, 7번 타이탄 삭스하고 2번 와일드 삭스, 삭스 시리즈인데 같은 마주입니다. 김창식 씨의 마필들인데 두 마리가 다 인기 마필입니다. 2번 와일드 삭스는 직전 유승환 기수가 선행 나가서 버텼죠. 자, 이번에 문세영 기수 게이트가 2번 안 팔릴 이유가 없고 안 갈 이유가 없고 일단 열심히 앞선에서 가겠고요. 자, 7번마 타이탄 삭스는 직전 안토니 기수가
초반에 너무 늦었죠. 그러나 결승 들어와서 막판에 추진을 하니까 라스트 볼록이 12초 2가 나올 정도로 걸음이 남았었는데 이 두 마리가 일단은 뭐 인기를 모으겠고요. 여기에 12번 올가림 같이 뛰었던 걸작맨 9번이 있네요. 걸작맨하고 올가림하고 뛰었던 편성의 말들은 뭐 여러 두가 있습니다. 10번 마이데스 캠프라든지 3번 문학 포리스트 같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결과물을 만들어낸 12번 올가림이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 가다는 말들은 꽤 많습니다. 3번 문학 포리스트라든지 2번 와일드 삭스도 앞에 가겠죠. 그래서 7번 타이탄 삭스도 동반 입상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와일드 삭스 같은 경우는 유승환 기수가 직전에 입상했을 때는 병합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태희가 10분 안 해요. 10분을. 우승 기수는 보통 좀 원래 세게 하는 편이죠. 저기 세게 해줘, 저기. 왜냐면 자기가 인기 기수니까 좀 조교 약한 게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7번마 타이탄 삭스가 전번에 1경기인데 이거 앞에 간다 생각하고 잘 추천했어. 솔직히 타이탄 삭스 놓고 두루만 두번 줬잖아. 야, 나왔을 때 날라온다. 그러니까 근데 이번엔 조교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몰에 맞추려고 한 것 같아. 예? 그래 요번에 거꾸로 때릴 수도 있어요. 이번 와일드 삭스 문세인 기수 스타일상 이거 조교를 안 했어요, 조교를 안 했어요. 좀 세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 7번을 놓고 하고 싶고. 그 걸장면은 조교 때 근데 전부 정균이가 받아서 날라왔어요. 조교 때 보면은 뭐 어떤 마필과 병합을 두고 날라다니는데 실제로 따라가지는 못해. 그래서 저는 7번만 타이탄 삭스 이번에는 인정을 해야 된다. 7번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당연히 주로를 좀 보십시오. 그래도 선행이 훨씬 유리하다면 2번 문세인, 2번, 7번 동반 입상도 가능한데 축을 어느 마필로 가져갈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주로를 좀 보시고요. 그리고 2번 와일드 삭스는 출전주의가 늘어진 것이 좀 뭔가 지금 있습니다. 정상적인 출전이 아닙니다. 실주로 늘어졌고 문세인 기수 조교 평상시의 조교 패턴은 아니다는 거. 그거는 좀 확인을 하시고 현장 컨디션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배당판에 돌아가는 상황도 조금 보십시오. 문세인 기수가 당연히 강하게 팔려야 되는데 덜덜하게 팔린다면은 7번 쪽에 포커스가 더 맞춰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이번 와일드 삭스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어느 놈을 축으로 더 세게 볼 거냐를 결정할 때 이런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해 주십시오. 타이탄 삭스 직접 그 걸음 완전히 잘했었다. 7번 타이탄 삭스의 라스트 볼록 12초 2 요거는 체크를 딱 해두고 변경하고 가십시오. 자, 3경주로 갑니다. 국산 6등급 1300m입니다. 6등급에 1300 기복마들이죠. 한 마리 14번 테스고 데버 얘는 3살짜리죠. 뭐 이제 갓 3살 된 말인데 직전 유승환 기수가 잠재력을 드러냈죠. 마지막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3위권 마필들 하고 뭐 착차는 없었습니다만 근성 하나를 보여줬죠. 데뷔전이나 주행검사 때 그다지 순발력은 없었습니다만 직전은 스타트가 확연하게 보강된 모습이었죠. 자, 이번에는 편성이 아주 약합니다. 뭐 예전의 기록 같으면은 뭐 3번만 옥동공주 11주 만에, 4번만 온천하 16주 만에 얘네들한테도 눈을 돌려야 될 정도로 편성이 약하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10번 세네 파워풀 얘도 3살짜리죠. 얘는 선행력이 막강합니다. 13초 대 초반으로 나갑니다. 10번 보이고요. 7번만 티나도 직전 가능성을 보여줬고. 네. 14번마 테스코 대보 같은 거는 지금 요즘만에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다 참 25조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번 하자고 조교는 계속해. 그럼 이번 주 나오겠지? 또 안 나와. 조교 한번 하자. 저거보다 문생 기수가 교체했을 때는 문생 기수는 취임마다 앞에 나가는 기수니까 스타트 능력이 워낙 뛰어난 기본 능력은 여기서 가장 우수합니다. 그래서 14번마 테스코 대보
제가 이거는 대가리 자신있게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 그 티나는 이런 마필은 철경이가 아주 잘 타요. 철경이가. 원래 이 마필 스타트가 안 되는 마필인데 조교 때는 하지 않는 마필이고 10번마 세네 파워풀도 조교 때는 데뷔전 때 걸어왔잖아. 앞에 가서 서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서버렸어. 내가 뭐가 잘못 왔나 했더니 이날은 또 앞에 가서 또 아직 어리니까. 예. 그러니까 경마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데뷔전 때는 걸어와. 앞에 가야지 걸어와. 잘못 봤나? 왜 그러냐면 저기 다 한번 하자거든. 또 덩치도 없고. 원래 덩치 큰 말들이 둔한데 부드러워요. 그래서 14번 넣고 그래요. 이 10번마 세네 파워풀 같은 경우는 포레스트 캠프 자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씨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데뷔 전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이거 뭡니까? 써버려요. 그러니까 말에 1000m 거기서 예. 맞았더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딱 앞에 가야 돼요. 앞에 가서 버텨야지. 뭐 수입하고 뭐 선입으로 이게 아닙니다. 이건 일단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일단 뭐 능력은 14번 테스코 대보 더 있는 마필이니까 14번을 놓고 현장에서 요목조목을 따져보십시오. 형 마필이지만 3번 옥동궁전 4번 온천하도 컨디션 뭐 크게 이상 없으면 현승이 워낙 약하니까 됩니다. 얘네들까지 관심거리 가지고 가십시오. 자, 사경주로 갑시다. 국산 6등급 1300입니다. 이 암말들 편성인데 뭐 3살짜리 암말부터 시작해서 뭐 4살, 5살짜리 노장마필 암말들도 섞여 있는 편성인데 뭐 절대 강자는 없습니다. 일단 3살짜리들 좀 먼저 한번 볼까요? 10번 라운더 위켄드. 이게 순발력은 가장 빠르죠. 이게 9번 원머러시도 기본 순발력 있습니다. 이 두 마리가 일단은 순발력 있는 3살짜리 두 마리고 여기에 뭐 기존에 있던 4살짜리로는 12호 남산꽃 5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남산꽃 13번 동서여걸 지난번에 오랜만에 들어왔죠. 이게 그때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랬죠. 말은 조그만한데 기수가 바뀌었다. 안성근 님이 조그만하지만은 조그 상태는 지금 많이 좋아졌다. 매번 뭐 최원주 기수 기승하다가 다비드 저는 선행으로 갈 줄 알았는데 추입으로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확실히 애국 기수예요. 외제들이 작다. 각질대로 그냥 외곽에서 그냥 결대로 쭉 오니까 참고 오니까 또 되더라고요. 여유 있게 와버렸어. 여유가 그렇지 이절. 그게 뭐 한번 리얼 콩코드 되나요? 오버면 따뜻한 빛. 진짜 보기 싫은 말들 너무 많아. 야, 업무를 왜 여기다 말 조금만 왜 여기다 썼는 거지? 이거 잘 해놨어요. 한마디 경주니까 여기 뭐 있어. 그게 그냥 나 1000m면 자신 있게 추천하고 싶으면 1300이라. 여기는 진짜 여기 출제 마필 중에서 제일 잘 써요. 저기는 딱 사는가요. 그리고 막 조교하고 발전하고 저는 9번 솔직히 9번 넣고 추천하고 싶어요. 좋아요. 9번 돼요. 이게 카우보이 칼 자마인데 모마 그레이스 컬린 D자가 붙는 거는 목의 쪽이 컬린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원머러시는 혈통적 배합은 아주 좋은 마필인데 태어나기를 조금 왜소하게 태어났죠. 430kg 아주 조금 작게 태어나서 그렇지 기본 타고난 자질은 상당히 있는 마필입니다. 이쪽은 말이 방어보면은 어떤 말하고도 안 지더라고. 말이 근성이 있더라고. 혈통적 기대치는 뭐 상당히 안고 태어난 마필이죠. 그리고 이거 조금 해도 4천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오머르시가 그런 혈통적 기대치는 상당히 있는 마필이라는 거. 10번 라운더 위켄드는 여기는 뭐 2억 기수 기승하는 순간 이거는 선행이죠. 선행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3살짜리 좀 더 있는 9번, 10번, 9번을 위주로 폭넓게 공략을 해주셔도 좋고요. 여하튼 9번, 10번 맞고도 좋고요. 3살짜리 두 마리 좀 더 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 이것도 5등급의 암말들입니다. 여기는 나이 좀 먹었는 암말들 모아놨어요. 3살짜리도 물론 있지만 5등급의 암말들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살짜리들이 7번 화수분하고 승급전, 10번 레전드 삭스. 앞경주는 6등급의 3살짜리들하고 5등급의 3살짜리들 장담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등급 높아져 있는 말들한테는 7번 화수분이라든지 10번 레전드 삭스가 자기네들 게임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꼭 2번만 레이디 퍼스트도 3살짜리죠. 얘네들 외에 나이 먹은 암말들도 충분히 여기 된다. 그리고 암말들 편성에서는 제가 이거는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암말들하고 뛸 때는 꼭 나이 든 암말 한 마리씩 물고 들어옵니다. 그렇더라고요. 순말들 섞였을 때는 나이 먹은 암말들이 힘을 못 쓰는데 지네들 암말들하고 뛸 때는 그게 암말들, 나이 먹은 암말들이 하나씩 들어오는데 그거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말들은 무리잖아요. 무리를 동물의 세계에서는 리더가 암말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시골에서 옛날에 소를 많이 키웠는데 소를 산에 이렇게 풀어놓고 키울 때 늙은 암말이 리더입니다. 개가 올라갔다가 개가 내려오면 딴 애들 다 따라 내려오고 뭐 이런 식이 있거든. 암말들 지네들끼리 있을지는 좀 나이 먹은 암말을 해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뭐 6등급에서는 다르지만 5등급, 4등급 이쪽으로 위에 올라갔을 때는 암말들 편성에서는 나이 먹은 암말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 뭐 기본적으로 팔리는 게 많습니다. 5번만 댄싱 위드 유 팔리죠. 8번 불의 여왕 팔려나가죠. 12번 뭐 은혜 충만, 13 비플랜이 직전에 10연 게이트수 들어왔죠. 2번만 레이디 퍼스트 문세영 기수 조금 팔리죠. 이게 아마 머리를 팔릴 수도 있습니다. 4번 블랙 실버도 팔리고 참 배당이 어떻게 팔릴지도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하스봉 같은 경우는 지금 장철 기수가 이마타고 계속 주고 있는, 제가 전번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이 마필은 항상 엉덩이가 이뻐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이거 솔직히 장철이니까 솔직히 3차 바이트 다른 기수 타면 불도 안 돌아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신들만 모여야 입상 가능하지 현상 따는. 레이디 퍼스트는 이마필은 선행 갔을 때 입상하는데 따라가서 입상을 못해요. 왜냐면 전번에도 레이디 퍼스트가 세행에 저게 잘 해놓고 졌었거든. 그러니까 기수가 장난친 게 아니라 이번 뛰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백은 조금 있긴 있었어요. 공백 그때 왜냐면 능력 부진으로, 아니, 능력 부진이 아니었나? 능력 부진 한번 당해준 것 같은데 아니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좀 10번마 레전드 삭스가 승분전이지만은 원래 31주가 솔직히 저기를 안 해요. 그냥 주로 한 번 싹 하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동수가 한 3일 동안 계속 병합도 하고 막 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 윤성들이. 공백 있지만 전혀 이상 없다. 아우, 저게 진짜 잘 났어요. 왜냐면은 뭐 어서와 뭐 탱크 삭스 막 다른 마필과 막 병합하는데 그래서 저는 10번마 레전드 삭스가 지금 성장기 있는 마필로서 저는 충분히 가능한 마필. 그리고 불의 여왕은 아무 하자 없는 마필이거든요. 레이드 포스도 세행과 주는 항상 이상 없이 하는 마필. 저는 10번마 레전드 삭스 인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3살짜리 2번만 레이디 퍼스트하고 10번 레전드 삭스, 7번 화수분 중에는 2번하고 10번은 조견 잘 돼있대. 2번은 무색 기술이니까 무심하고 2번, 10번은 가져가시고요. 그 댄싱 이드미는 근성 좋은데 이렇게 마필이 약간 체구가 작은 단점이 있지 근성만큼은 항상 좋다는 거. 저는 5번만 댄싱 위드 유는 가져가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 말을 항상 가져가요. 이 말이 뛰었던 편성이 아주 셉니다. 아주 경합도가 셌고요. 임기영 기수가 지난번에 비록 뭐 하착을 했습니다만 그때 같은 지난해 2세 때죠. 월드포스하고의 그 편성에서 뛰었는데 짧게 하지만은 한신자매로 그 특유의 근성이 상당히 있는 마필이고 순발력도 상당히 있는 마필. 뭐 댄싱 위드 유는 반드시 뭐 가져가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 안발들 경주인데 다들 가는 마필들입니다. 3살짜리로는 10번하고
2번을 조금 더 새겨보시고, 기존에 있던 마필 중에는 엄마 댄싱 위드 유는 반드시 가져가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6등주로 갑시다. 국산 5등급에 1400입니다. 제가 추천 레이스로 선택을 했는데, 직전 좀 덜 간 마필이 있습니다. 탑승하는 와중에 상당히 많이 갔던 마필 한두를 제가 추천드리기 때문에 추천 레이스로 선택을 했고요. 자, 일단은 뭐 배당판은 뭘 합니다. 지금 계속 지난번 같이 뛰었던 10번 벌마 대장하고 카우보이 탱크, 아니죠. 카우보이 탱크 맞나? 예. 그러니까 또 같이 나오고 있는데, 벌말 대장 매번 선행을 나가서 안토니오 기수가 죽던 말인데, 이번에는 김태희 기수입니다. 이거는 감량받아서 한번 가보라는 뜻인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벌말 대장에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3번 카우보이 탱크, 참 이거 우리 안성근님 좋아하는 말인데 참 결정타는 없습니다. 자, 4번은 신의 한수도 직전은 승급전이었지만은 도전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되는 말이고요. 이적 기수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이게 7번 말 K 프렌즈, 여기에 안토니 기수가 기승하고 있네요. 안토니 기수가 10번을 포기 먹었는가? 7번을 타러 갔네요. 참고하시고 12번 Yes I Can 또 추천하고 있습니다. 안희연님. 그러니까 7번 막 K 프렌즈 같은 거는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단점은 다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내축으로 기대고 발도 안 바꾸고 모래 맞으면 또 안 튀는 마필. 1400. 또 벌말 대장 때문에 또 선행 경합을 해야 돼요. 이게 벌말 대장 같은 경우에는 순발력만 있지 걸음이 더 이상 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 편한 선행도 아닙니다. 신의 한수는 이역 기수가 조율 잘 해놨어요. 아무 하자 없는 마필입니다. 이역 기수가 기색했다는 게 무슨 이거 충분히 1400 소화할 수 있는 마필. 카우보이 탱크는 설정률 전반에 어떻게 올드케 고개 높은 마필한테 리드 기수한테 사건에서 약간 막혔다고 지정하고 나 이해가 안 가요. 너무 늦게 올라와. 좀 말이 좀 아니 골드케 같은 거는 그 1200도 가다 들은 말 아니고 근데 리드한테 지정하고 사건에서 맥혀가지고 그리고 SIK는 박현우 기수가 그때 승군전에 1400을 뛰는데 조교도 않고 그냥 대충 출주했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졌어. 근데 이번엔 또 범은이가 냄새 맡고 저기 잘해놨어. 그 신의 한수는 이만표로 항상 뭐 전번에 이거 박으론 기수가 꼴등 같아서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S I can 카우보이 탱고 시켜야 되나.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우리 안님 말씀만 드린 대로 이 인기말들 별말 대장 7번 K 프렌지 3번 카우보이 탱크, 근데 이거 뭐 약점이란 약점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마필들. 3번 카우보이 탱크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근데 하만식 기수니까 이번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하튼 문정 기수하고 유성환 기수 계승할 때는 조금 서둘러 줘야 되는데 흔하게 꾸역꾸역으로 뛰는 모습. 나 이런 말 좀 싫어하는 스타일. 벌말 대장 가다가 또 퍽 써버리죠. 지푸레 써버리더라고. 여기에 또 김태희 기수가 어느 정도로 뽑았는지. 그리고 안토니 기수, K 프렌즈 우리 아님이 그래 좀 기대고 바람받고. 인기말들이 다들 불안. 그래서 제가 직전 덜 간 마필 이 정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탑승한 마필입니다. 뭐 저희들이 언급한 마필 중에 있는데 요 놈을 아예 뭐 인기도 좀 오히려 밀리겠죠. 그러나 축으로 세우고 역으로 공략할 테니까 현장 또 함께 해 주십시오. 자, 7경주로 갑니다. 국산 5등급에 1700. 자, 5등급에 1700인데 중국마들이죠. 그러나 반드시 노려야 될 마필이어서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지난 경주에서 이번 경주도 한번 고배당 승부로 가져가는 마필이 한 두 있습니다. 추천 레이스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번 1700에 나오는 마필들입니다. 자, 5번마 어메이징 위즈.
7번 러피언 파크와 같이 뛰었죠. 12월 4일 날. 그리고 러피언 파크를 지난번에 한 번 다시 출전했고, 어메이징 위즈는 이현종 기수, 7번 러피언 파크는 하마시 기수. 기수들은 다 있네요. 여기에 9번 스텔라 로드하고 1번 빅토리카가 또 같이 뛰었던 두 마리가 또 보이고, 10번 기타리스트가 또 보이고, 11번 골든 찬스, 그야말로 독땡 찬스를 맞았고요. 안혜원님.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저배당이더라도 높은 대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마 그래도 5번만 놓고 팔리겠죠. 5번. 어메이징 위즈는 이제 현종이가 자기가 직접 조교를 했고 직전 1700 소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마필이고, 헬라 로드는 경주 전기로 볼 수 있는 근성은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기타리스트 직전에 옥성이가 전마같이 여기 탈락. 근데 마필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11번마 골든 찬스는 우승 경험 없지만은 이혁 기수가 월요일 날 자기가 직접 조교를 했어요. 그 아크트라운 아라쿠트원 5구 마필가 여기가 있더라고요. 선행할 수 있는 마필. 그래서 저는 5번마 어메이징 위즈가 좀 그래도 낫지 않나. 그래, 라스트 이 말은 뭐 앞에도 한번 간 적이 있고, 뭐 최근 두 번은 아예 따라가면서 선입권 따라가다가 직전 좋았는데, 뭐 5살짜리 한 마리인데, 뭐 어느 정도 뭐 걸음은 다 나왔습니다만,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하고, 뭐 최근에 상태는 상당히 좋다는 거. 앨범 아델라레하고 40조에서 같이 나왔는데, 아델라레는 뭐 최근에 워낙 부진하고요. 어메이징 위즈 쪽에 일단은 송문길 교사도 뭐 포커스를 맞추고 있겠죠. 그러나 저러나 어메이징 위너도 역시는 기복만이 기복마다. 그래서 기복마들 뭐 저는 똑같은 등급으로 보고요. 5번 어메이징 위너, 7번 러피언 파크나 9번 스텔라 로드나 1번 빅토리카나 다 그 놈이다라고 같은 등급으로 보고, 저는 따로이 놓고 공략해야 될 말. 다들 느린 마필들인데 이번에는 한번 절에 한번 찬스를 맞았다. 그리고 기수가 마음에 듭니다. 승부 기수 기승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노리는 마필을 놓고 역으로 공략해서 한번 배당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8경주입니다. 4군에 1400입니다. 국산 4군에 1700. 4군에 1700. 오늘 조금 배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우리 안성근님의 추천 레이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여루드가 팔립니다. 이 4군에 1700은 여루드가 팔릴 수밖에 없고요. 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액면가대로 보면 6번 어서와 7번 라스보스, 11번 에피파테, 그 외에 뭐 복병권의 1번 운의 창전, 3번 뭐 초토마, 그리고 40조에서 동반 출전있는 4번 뭐 라피드 아레스도 뭐 예전에 그 능력 같으면 되고요. 11번 뭐 에피파텍은 부담중에 58, 이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직전 57 달고 라스트 걸음이 나오던 아직도 있고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인데, 우리 안승근님의 추천 레이스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경주 편성상 선행할 수 있는 마필이 5번, 6번 동쪽 굴러리 어서와. 그 어서와는 이게 이렇게 어깨 뻗는 게 보면은 이렇게 발을 이렇게 뿌리는 마필입니다. 앞발을. 그러니까 편안히 선행을 가면 되는데 동쪽 굴러리가 또 선행 경합을 해야 돼요. 더구나 1700. 그래서 저는 예전 같으면 라피드 아레스도 앞에 가버렸어. 그렇죠. 예. 얘가 더 빨리 수도 있어. 전번에도 앞에 갔었어요. 이게 더 빨리. 그래서 저는 자, 운의 장천이 지금 11월 6일 같이 1800 전번같이만 띄워주면은 날라왔어. 왜 제가 이 말을 왜 들었냐면은 11월 6일 날 할 때도 마필 상태가 진짜 안 좋았어요. 근데 전번 뛰는 거 전번에 인기 끌고도 못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원래 기수 조교사 출신들은 일요일, 월요일만 딱 스포에 섰잖아요. 일요일, 월요일. 근데 일요일, 월요일 스포하길래, 많이 좋아졌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딱 병합하는 거 보고, 그냥 인정해야 되겠다. 인정. 그래서 제가 1번, 문의 창천을 놓고, 7번만 라스트 보스는 이혁 기수가 인주어런스와 병합할 때 보니까, 저건 그냥 이번 경주 오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혁 기수가 혼자 가는데, 잘 쓰는 게 너무 현란스러워. 그래서 뭔가 잘못 봤구나. 그래서 저는 7번은 방어만 들어가고 주력 배팅은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8경기는 어느 놈이 들어도 좀 할 말이 없습니다. 복등급 세력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기마 페일들은 여러모로 좀 약점들이 있고 두마필씩 추천시킨 마방도 있고 조금 좀 편성 자체가 터지는 편성이죠. 그래서 우리 안성근님 1번마 운의 창천. 그러니까 운의 창천이 지난번 뛰었을 때 강하게 팔렸는데 그때 인기를 모았던 온포인트가 3차까지밖에 못 왔죠. 그때 경합도가 의외로 셌습니다. 그때 배당이 크게 터졌는데 시섬 집중 킹칸모로 킹칸모로는 어느 정도 쪽에서도 나타났는데 시선 집중이 들어오면서 인기 12위가 있고 말하고 들어가지고 완전 구구가 터져버렸죠. 그때 복수지 340배 터졌죠. 그러니까 운의 창천이 그때 인기를 모았던 마필이라는 거 염두에 두십시오. 왜냐하면 11월 6일날 1800을 뛸 때 에이스의 함성 금화 슈프림 같이 코차로 뭐 큰 착자 없이 들어왔던 라스트 끝까지 있었던 마필인 만큼 운의 창천 요거 일단 우리 안성근님이 조교가 이번에는 올라왔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현장도 함께 해 주십시오. 자, 구경주로 갑니다. 혼합 3군의 1800m입니다. 역시 안성근님의 추천이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혼합 3군입니다. 3군, 2군에서 1군, 2군에서 1군, 3군에서 2군. 여기 갈 때는 부담 중량, 레이팅에 따른 부담 중량을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레이팅이 지금 꽉 찬 말이 9번 마이티팝 58 레이팅 꽉 찼습니다. 13번 도란 뽀빠이 레이팅 꽉 찼습니다. 58. 3번 히든삭스 58. 능력은 얘네들이 셉니다. 그러나 부담이 58. 세 마리 다 뭐 1, 2, 3등으로 승급 안 하겠죠.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요. 인기 뭐 능력대로 뭐 9번, 13번, 10번 3복으로 산다고 생각해보시죠. 이 세 마리를 3복으로 산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빼버립니다. 어차피 3착 승급해도 승급인데 저기서가 뭐라 하겠죠. 왜냐하면은 마주가 얼마나 화나겠어요. 왜냐하면 이 2등급에서 3등급에서 2등급 올라가는데 3착으로 승급해버리고 2등급 가면 한참 헤매야 되는데 2등급에서 1등급 가면 한참 힘들어지는데 58 달고 승부 안 냈다 싶으면은 아예 3착 밖으로 빼버린다 이거죠. 그래야 승급을 안 하고 다음 기회에 대가리로 대가리로 이기고 승급할 수 할도록. 그렇기 때문에 인기 능력대로 보면은 뭐 9번 마이티팝, 3번 히든삭스, 13번 도란 뽀빠이 58kg짜리. 그런데 얘네들만의 레이스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도전 가능 마필이 2번 마 춘산도 있고요. 직전은 공백이 있었죠. 이번에는 정상적인 출전이고요. 8번 마 빅트리플 직전 마이티팝 히든삭스하고 착차가 없었죠. 뽀빠이하고 같이 뛰었는데 착차가 없었죠. 그리고 이런 말들도 충분히 도전 가능한 편성이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저 추천 레이스인데 안혜연님 추천 레이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조교보면서 같이 조교보는 사람인데 전직 기수 출신인데 도란 뽀빠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이상하다 이거야. 여기 해놓고 말 타는 거 보면 완전 승부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지. 지난번에 가서 놀아버렸잖아요. 추천 저희가 그러니까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지금 이 말을 얘기하는 것 같아. 왜냐면 자기도 이걸 놓고 추천했는데 바닥에 있어버리니까 교사가 그러는 건지 누가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부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뭐 현실이기 때문에 레이팅 시대에서는 부담 중량을 계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지금 부중
높은 마필이 3조가 있는데, 이런 마필은 설정이로, 자력으로는 설정이로 정보가 있어야 설정이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자, 백 트리플러를, 이 마필 제가 언제부터 노렸냐면은, 10월 24일 날 조상범 기수가 기승할 때부터 마필 컨디션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했었는데, 조상범 기수가 아무 짓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박오른 기수가 기승하면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조금 빠르게 걸려요. 그래가지고 마필이 이제 컨디션, 저걸 이제는 해겠다고 딱 또 이날 내가 추천했어요. 저기 이현중 기수한테 기승했길래. 근데 또 앞에만 가고 그냥 아무 짓도 안 해요. 그 경주 조건도 아무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마필이 8번 마필 트리플. 이거는 쉽게 말해서 마필 컨디션은 전부터 올라와 있었는데 상대를 잘 못 만나가지고 숨지고 있다가 이제는 상대를 만만한 상대 만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8번 빅트리플 놓고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8번 빅트리플. 지난번에도 배당판에도 냄새가 조금 나더니, 한번 해보다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볼 만합니다. 지난번에는 왜냐면 흥록대부가 워낙 레이스를 박으른 기수가 잘 끌어버렸죠. 선행 나가서 천천히 자기만의 레이스를 펼치는 바람에 다른 마필들이 엉켜버렸죠. 그래서 추입하는 마이티 파업이라든지 히든 삭스가 막판에 올라와 버렸죠. 그 바람에 조금 레이스가 안 풀렸습니다. 이번에는 비교적 느립니다. 선행을 빨리 끄는 말이 없죠. 이번 경주. 그렇기 때문에 빅티프들한테도 충분히 찬스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우리 안성훈 님이 추천 레이스로 선택했으니까 현장도 함께 해주십시오. 자, 10경주로 갑니다. 이번 10경주는 혼합 4군의 1200입니다. 자, 일단은 부담 정량 높은 2번마 썬더타임. 기본 능력이 여기서는 혼합 4군에 워낙 약체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은 썬더타임 단위도 보이고, 얘는 부담이 좀 높더라도 이거는 편성이 약하고 문세영 기수고 게이트 좋고. 근데 이게 아마 이게 58 걸렸으면은 여기는 일단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2착이든 1착이든 가는 데까지 가서 2착 하면 어쩔 수 없고 이걸 승급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4군이기 때문에 혼합 4군. 여기서는 탐색한다 해서 부담이 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무조건 가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세영 기수를 기승시킨 거는 이왕에 갈 거 우승을 해달라는 조교사의 주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더타임은 가서 2착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일단 가는 마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가 이만저만하게 팔립니다. 일단 11번 스프링금, 지난번은 1700에서는 바닥이지만 10월 달에 1200에서는 엄청난 타임으로 우승을 했단 말이고요. 3번 MJ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직전 유연명이가 타고도 상당히 많이 왔죠. 12번 아르폰스도 1700주로 뛰다가 지금 1200은 내려왔고, 여기에 무시해서는 안 될 마필이 2주 만에 나오고 있는 6번 남촌데이도 충분히 도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마들 6번마 제다이 포스하고 7번 문학 카이로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가능성은 조금 열어둬야 되는데 현장의 배당판까지 조금 확인을 해야 될 마필들이고요. 안혜연님. 썬더타임은 마필 상태 이상 없고, 다만 단점은 우중 58. 그때 김용공 기수가 56 달고 무너졌을 때, 무너지니까 바로 이현정 기수가 교체가지고 이현정 기수는 따라가면서 입상했고, 조기상 다 아무 하지 없는 마필입니다. 저는 9번만 남편대에 이 마필은 왜 못 뛰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여기 때 보면 아무 하지 없거든. 오늘 아침에도 병합을 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문학하이로는 좀 고개 높고, 제다이 포스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다이 포스가. 저는 2번, 9번 인정하고, 저는 제다이 포스. 제다이 포스 신마. 4달짜리 안말 신마네요. 그 스프링크는 내가 임바페를 계속 지었는데, 저기 또 보니까 발 뻗는 게 쭉쭉 뻗정다리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런지 뛸 땐 뛰고 어쩔 때는 모르고, 이상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시해서는 안 될 게 15불 쯤 보면 57 달고 이 정도 뛰었거든요. 물론 주로가 좀 파워 상태였습니다만은 54면은 충분히 무시해서 안 됩니다. 왜냐 그리고 최근에 주한별 기수 같은 경우는 소리 소문 없이 털상 배당팔이 뭐 바람머리도 안 하고 배당도 좋게 들어온다고 그리고 열심히 타줘요. 주한별 기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깨 안 버리고 항상 저평가되어서 팔리죠. 그러니까 이게 주한별 기수가 지난 10월 9일 날 우승을 해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스프링꿈 같은 경우도 무시는 하지 마십시오. 여하튼 이번 선두타임은 여기서는 뭐 의미상 어느 축으로 인정을 하고 부차권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남천대에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실버 스프링꿈 이 두 마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뭐 현장에서 배당판에서도 냄새 나든지 현장에서 좋아 보이는 마필이 있으면 한두 마리만 알아서 받쳐주십시오. 자,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1등급에 1400인데 지난번 마주협회 장비였죠. 지난해 11월 20일 날 마주협회 장비에 띄었던 말들이 여기에 다 같이 나오고 그리고 1400에 강점 있는 말들도 여러 두가 있는데 일단 레벨상 지난번에 마주협회 장비에 띄었던 12번 라운드 파이트하고 어마어마 모르피스 10번 글로벌 캡틴 5번 스프링백 얘네들이 지난번에 다 같이 뛰었는데 그때는 대상 경주이기 때문에 동일 부중으로 뛰었습니다. 57, 02 달고 뛰었는데 라운드 파이터가 1등급 말들은 처음 만나면서도 어마어마를 6마신 대차로 선행 나가서 스텝스 발로 뭐 그냥 붙들고 나가더라고 말이. 그러니까 명마가 탄생한 거죠. 어마어마도 사실 제일 그동안 1인자로 군림을 했었는데 라운드 파이터 뭐 쉽게 이겨버렸습니다. 1200을. 물론 얘는 뭐 1800까지도 소화했던 말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레이팅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라운드 파이터는 지금 부중이 직전 대비 5kg나 가벼워 5kg나 가벼워졌어. 52kg고 레이팅이 어마어마가 가장 높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고 모르피스가 가장 높다 보니까 59, 60을 달아버렸네요. 이건 뭐예요? 라운드 파이팅은 그냥 붙들고 이긴다는 소리죠. 어마어마 지난번보다 2kg 늘었고 모르피스 지난번보다 3kg 늘었고 일단 라운드 파이팅은 단수식 1.0일 겁니다. 그냥 맛배당일 텐데 얘 놓고 어마어마 모르피스 부담을 이기고 대길 준대길이 때려야 되느냐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오버머 스프링백 지난번에 비해서 얘는 5kg 가벼워져 있죠. 그때 우리 안성근 님이 오히려 스프링백을 한번 노려본다고 했는데 여기에 삼복 10번 글로벌 캡틴도 4.5kg 가벼워져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마필로 뭐 3번 큐피드 가이 얘들도 솔직히 뭐 무시해서는 안 되겠고요. 가볍죠. 그렇다고 이거 어마어마를 빼기도 그렇고 빼야지 빼. 그거는 뭐 팬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아니 제가 뭐 본대로 느끼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들었냐면은 솔직히 제가 예상도 안 잡았어요. 어마어마가 전성기 때는 말이 가운데로 똑바로 막 뛰려는 의지가 아주 강했는데 세영이가 조교하는데 계속 펜스로만 뛰어요. 펜스로만. 그리고 뛰는데도 어딘가 불안하게 시원스러운 보폭이 나오지 않아요. 더불어서 59kg에 59kg. 왜냐면 문생 기수가 되게 이 말 타봤기 때문에 이거 알거든. 14분 게이트면 굉장히 불리해요. 그러면 또 왜냐면 라운드 파이터 나 이날 뛰는 거 보고 놀랐어. 내가 전화가 가버릴 테니까. 그리고 스프링백가 아무 하점남 앞에 모르피스는 지금 과연 60을 극복하냐 못하냐. 근데 모르피스도 일단 전성기는 지났는데 근데 얘는 거리가 1400이 오히려 전공이야. 딱 맞아 이거. 모르피스는 오히려 전번에 모르피스가 거리 길면 이거 잡혔어. 잡혔죠. 그리고 글로벌 캡틴도 전번에도 따라가면서 한번 입상한 그런 경험이 있거든. 그래서 저는 14번만 저는 웬만하면 뺍니다. 제 돈으로 받기 때문에. 그리고 모르피스도 물론 1400이 전공 거리지만 이제 연세가 나이가 7살 근데 조교는 잘 났어. 부담이 좀 60kg.
그러니까 모르피스하고 어마어마한 차라리 상대적인 부담이 무거워져. 완식이 10번이 더 낫지 않나? 유리하죠. 이게 그래, 왜냐면 이 매번 지난 뭐그이 지난 그러니까 1200에서 10월 달에는 어마어마하고 큰 착자는 안 났어요. 근데 같은 57 달고 뛰었지만 얘는 지금 52고 얘는 59면은 7kg 차이면은 진짜. 이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송문길 쪽에서도 욕심을 안 낼 것 같아요. 무리시킬 필요가 아, 있겠나? 그럼 마필 상태가 어, 마필 상태가 좋으면 모르지만은 마필 상태 안 좋고 59 이거 처음 달아볼 거 지금? 그렇죠? 59는 옛날에 아니야, 내 59는 처음인가? 네, 처음이에요. 57까지밖에 못 달았나? 왜냐면은 전번 뛴 거 놀래가지고 물을 일이 있냐고 이거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 말 계속 써먹어야 되는데 이제 5살짜리인데 뭐 어마어마한 아니 모르피스는 일단은 부담 없면 상관없이 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 그렇지 이런 말 이제 맡길 일이 있어요. 1400이기 때문에. 근데 어마어마한 내가 볼 때는 하여튼 마필 상태는 전번보다 못하다. 끌리더라고. 지난번 2번 보니까 자꾸 앞에 가려고 제가 하는데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외곽에서 무리해서 나가면 이게 버티겠냐고. 지난번도 썼던데. 예? 막말로 얘네들 3번 풀피드가 이런 애들도 요즘 1400에서 물이 올라 있어요. 아 근데 이번은 경주 레벨, 너무 빨라. 예. 아니, 너무 빨라. 그리고 앞선들이 안 쓰는 경주라. 예? 스프링백이나 같이 뛰었던 글로벌 캡틴 얘네들이 찬스죠. 그러면 그다음에 나는 제일 조건이 좋은 게 10번 글로벌. 스프링백도 좋고. 스프링백은 이거 데뷔전 때막 1400? 박오른? 이게 8월 그때 달에는 모르피스를 얘기했잖아. 60kg 닿았을 때 51달러. 그때 너무 무리한 것 같아. 방금. 아까운 말이에요. 저 스프링백은.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뭐 이렇게 정리합시다. 어차피 라운드 파이 때는 단서식 인기 1위로 팔릴 거면 뭐 거의 단서식을 살려고 해도 뭐 1.1, 1.2밖에 안 되니까 뭐 거기다 때려 박기도 그렇고 라운드 파이트를 놓고 어마어마한 모르피스하고 쫙 뚫리는데 59에 어마어마 모르피스 60kg 이 부담 중량에 따른 이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같이 뛰던 뭐 스프링백이나 10번 글로벌 캡틴 얘네들은 부담이 너무나 가벼워졌다. 조건이 이렇게 좋아졌다. 그럼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래도 어마어마를 사고 싶은 분들은 사시고 이걸 말리지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너무나 어마어마한테 불리하다. 모르피스한테도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게이트도 나빠? 게이트도 나쁘네요. 여러모로 악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은 팬 여러분의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 11개 경주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편성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변수들 늘상 말씀을 드리는데만 현장의 변수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당판에 반영되는 승부 의지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로도 항상 신경을 쓰시면서 마필드 컨디션까지 체중까지도 체크하면서 꼼꼼히 체크하시고 신중하게 배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